민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시던 할머니가 민지네 집으로 오게 되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민지와 오빠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시고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 기다리고 계셨다. 할머니의 손은 항상 따뜻했고 민지가 무서운 꿈을 꾸어 잠에서 깨면 등을 토닥여주며 자장가를 불러주셨다. 민지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 할머니가 어렸을 때의 추억담, 그리고 민지 아빠가 어렸을 때의 장난꾸러기 시절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민지에게 마법 같았다. 하지만 집이 그리 넓지 않아 할머니는 민지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 함께 자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점점 민지만의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이 있다고 자랑했는데 민지는 할머니와 방을 함께 쓴다는 말을 하기 부끄러웠다. 그럼에도 이 시절의 민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따랐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고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 민지는 용돈을 모아 할머니께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팔찌를 선물했다. 할머니는 그 팔찌를 받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민지가 이렇게 예쁜 걸 사줬네라고 말씀하시며 즉시 손목에 차셨다. 할머니는 그 팔찌를 무척 아끼셨다. 목욕할 때와 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차고 계셨고 사람들에게 우리 손녀가 사준 거야 라고 자랑하셨다. 민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뿌듯해했지만 동시에 왜 그렇게 작은 선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중학교에 입학한 민지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할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이 부끄러워졌고 할머니의 잔소리가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민지야, 공부해라. 민지야, 밥 먹어라. 민지야, 일찍 잤거라 등등 할머니의 모든 말이 잔소리로 들렸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할머니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졌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려고 하면 민지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할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창피했고 나이 드신 할머니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민지의 반항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다. 할머니가 어디 가니? 라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대답했고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덜댔다. 할머니는 민지의 변화를 느끼시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다. 사춘기니까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시며 여전히 민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이었다. 민지는 자신만의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일기를 쓸 때도,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도 할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할머니는 민지를 배려해 가능한 한 거실에 계시려고 하셨지만 잠자리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민지는 부모님께 자신만의 방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이 좁아서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민지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할머니에 대한 감정도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에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 따뜻함조차 간섭으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변함없으셨다. 민지가 시험 기간이면 야식을 끓여주시고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해 주셨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때로는 귀찮아하기까지 했다. 민지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봄날 할머니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다.
시장에 나가시던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오토바이에 치이신 것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왼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다. 병원에서 한 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으신 후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할머니는 예전과 같지 않으셨다. 다리를 절뚝거리시며 걸으셨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다. 그동안 집안일을 척척 해내시던 할머니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위생 상태였다. 예전에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셨던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자주 씻지 못하게 되었다. 혼자서 목욕하기가 어려워지셨고 화장실 사용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셨다. 자연스럽게 방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민지에게는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다. 사춘기 소녀에게 냄새나는 방에서 지내는 것은 고문과 같았다. 친구들에게 더욱 집에 오지 말라고 했고 방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잠은 결국 그 방에서 자야 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민지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다. 민지야, 할머니가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며 가능한 한 민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부모님은 할머니를 돌보느라 바빴고 오빠는 고등학생이 되어 자신의 일로 바빴다. 결국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민지였다. 민지의 스트레스는 날로 커져갔고 할머니에 대한 원망도 함께 커져갔다. 왜 하필 우리 집에 계셔야 하지? 왜 나 혼자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머니가 차고 계시던 그 알록달록한 팔찌도 이제는 민지의 눈에 초라해 보였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했던 그 팔찌가 이제는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참고 참았던 민지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는 날이 왔다.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저녁, 민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 탓에 계속 소음을 내셨다. 지팡이 소리, 기침 소리, 그리고 텔레비전 소리까지. 민지의 짜증은 극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은 할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다. 화장실에 가시다가 실수를 하셨고 방 안에는 더욱 심한 냄새가 났다.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책을 집어던지며 거실로 뛰어나간 민지는 설거지를 하고 계시던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 나 정말 못 견디겠어. 할머니랑 방 쓰기 싫다고. 민지의 목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방으로 모시고 가던가 아니면 오빠하고 같이 방 쓰게 하던가. 나는 정말 싫어.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친구들 집에 가보면 다들 자기 방이 있는데 나만 할머니랑 같이 써야 해? 냄새나고 시끄럽고 정말 못 견디겠어. 민지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할머니가 왜 우리 집에 계셔야 하는데? 다른 데 계시면 안 돼? 그 순간 방문 틈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민지의 말을 다 들으셨던 것이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다. 엄마는 민지를 크게 꾸짖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 것 같니? 하지만 민지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다. 나도 상처받고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은 모르면서 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우시고 계셨다. 민지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민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 예전처럼 민지야 하고 부르시지도 않았고 간식을 챙겨주시지도 않았다.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민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할 수는 없었다. 민지의 폭발적인 감정 표현 이후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무거웠다. 부모님은 심각하게 고민하시더니 결국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셨다. 아버지가 승진하신 것도 있었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다. 새 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서 민지도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작은 방을 쓰시게 되었고 민지는 그보다 조금 더 큰 방을 갖게 되었다. 민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척 기뻤다.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사 과정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민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할머니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시면서 이제 민지한테 방해 안 되겠네라고 중얼거리셨다. 그 말 속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민지와 할머니 사이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민지를 사랑하고 계셨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다가오시지는 않으셨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어서 와라고 반갑게 맞아주시지만 예전처럼 간식을 준비해서 기다리시지는 않으셨다. 민지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묘한 허전함도 느꼈다. 밤에 혼자 자려니 가끔 무서울 때가 있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든든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다. 하지만 민지는 이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는데 왜 허전할 이유가 있겠는가? 할머니는 새 집에서도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셨다. 계단이 있는 집이라 위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 보이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집이 넓어져서 좋네라고 말씀하시며 가족들을 위로하셨다. 민지는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복잡했다.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거웠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알록달록한 팔찌를 차고 계셨다. 민지가 어렸을 때 선물한 그 팔찌를. 민지는 그 팔찌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생각났지만 동시에 왜 할머니가 그런 초라한 팔찌를 계속 차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고등학생이 된 민지는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로 더욱 바빠졌다.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된 후로는 할머니와의 접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할머니도 민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다.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다리는 더욱 불편해지셨고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셨다.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졌다. 부모님은 할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셨지만 민지는 여전히 할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할머니가 민지에게 말을 걸려고 하시면 숙제해야 해요. 또는 친구들이 기다려요라고 대답하며 피해버렸다. 할머니는 그런 민지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억지로 붙잡지는 않으셨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민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친한 친구와 오해가 생겨 한동안 말다툼을 했던 것이다.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민지는 별일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며 할머니의 관심을 거부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다. 며칠 후 할머니는 민지의 책상 위에 편지를 놓아두셨다. 편지에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힘든 일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이야기해도 괜찮단다. 할머니는 언제나 민지 편이야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는 편지를 읽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서랍에 넣어두고 말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알록달록한 팔찌를 차고 계셨다. 이제는 팔찌도 색이 바래고 낡아 보였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계셨다. 민지는 가끔 그 팔찌를 보며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지만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다. 민지의 마음 한편에는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있었지만 사춘기의 복잡한 감정과 자존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민지가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 폐렴에 걸리신 것이었다. 나이가 많으시고 평소 몸이 약하셨던 할머니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셨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부모님은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셨다. 오빠도 군대에서 급히 휴가를 나와 장례식에 참석했다. 모든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민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민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보다는 어색함이 앞섰다.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안부를 물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함께 웃었던 것이 언제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방에는 그리 많은 물건이 없었다. 옷가지 몇 벌,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전부였다. 엄마가 그 보석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민지가 어렸을 때 선물했던 알록달록한 팔찌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엄마는 그 팔찌를 꺼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이 팔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몰라.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이걸 가져가고 싶어 하셨어. 우리 민지가 사준 거라고, 손녀의 마음이 담긴 거라고 하시면서 엄마는 그 팔찌를 민지에게 건네주었다. 민지는 팔찌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팔찌를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던 날들,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며 느꼈던 뿌듯함, 할머니가 그 팔찌를 차고 기뻐하시던 모습,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팔찌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사실. 그때서야 민지는 깨달았다.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민지가 할머니를 멀리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민지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낡은 팔찌 하나에 할머니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된 민지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하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되짚고 있다. 특히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때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온다. 민지는 이제 어른이 되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손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지를 깨달았다.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손녀로부터 거부당하셨던 것이다. 교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학생을 만날 때마다 민지는 그 아이에게 할머니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 분이야.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하지만 아이들은 민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민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알록달록한 팔찌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보기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팔찌를 보며 할머니와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할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밤들, 따뜻한 손으로 등을 토닥여 주시던 기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민지는 부모님을 모시며 할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는다. 가족이란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민지는 가끔 꿈에서 할머니를 만난다. 꿈속의 할머니는 항상 그 알록달록한 팔찌를 차고 계시고 민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신다. 민지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할머니는 괜찮다. 우리 민지야.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라고 대답하신다. 꿈에서 깨고 나면 민지는 눈물을 흘리지만 동시에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진다. 이제 민지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할머니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자신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민지는 요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긴다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다.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 알록달록한 팔찌도 물려주고 싶다. 할머니의 사랑과 함께. 가끔 민지는 할머니 산소에 찾아간다. 그곳에서 민지는 할머니께 자신의 근황을 말씀드린다. 교사로서의 보람, 아이들과의 즐거운 에피소드들,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늦었지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라고 속삭인다. 바람이 살랑 불어올 때마다 민지는 그것이 할머니의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분명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며 사랑해주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민지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 할머니와의 추억은 이제 민지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힘들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민지는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비록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민지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